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3년 말 개통 목표였던 대구권 강력철도의 개통 시기가 최대 1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주 적십자병원은 6일부터 코호트 격리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활 근로자들의 홀로서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함께 이웃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구미 지역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대체로 선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 가운데 4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돼 이용자 불편이 커졌다는 소식, HC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코레일 측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광역철도마저 개통 시기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최대 1년이나 늦어진다는 겁니다. 오승훈 기자가 관련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역에서 외관역과 서대구역 등을 거쳐 경산역에 도착하는 새 교통수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이 앞으로 40분대 생활권으로 묶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철도를 위해 코레일은 대구 차량사업소 정비시설 개량 공사에 나서며 구미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 가운데 4개 노선의 열차 운행까지 중단한 상황. 그런데 취재 결과 내년 말 개통 예정이라던 대구권 광역철도마저 개통 시기가 최소 반년 이상 늦춰질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총 사업비가 당초 1,515억 원에서 지난해 말 약 342억 원 증액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당초 사업비보다 342억 원이 증액되고 개통 시기도 당초 2023년 말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측은 열차 구매 비용 현실화와 차량기지 실시 설계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비가 증액됐다면서 대구 차량사업소 개량 공사와 열차 구매, 제작 일정 등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개통 시기에도 변동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개통이 지연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교통 여건이나 개통 시점에 매우 민감한데 실제로 당초 개통 시기에 맞춰 입주하려는 아파트 단지 등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교통 접근성 향상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광역철도 개통이 늦어지면서 실생활의 불편은 물론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5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 20명, 구미 17명, 칠곡 8명 등 모두 15개 시군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칠곡에서는 상주 소재 영농조합과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모두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상주 적십자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6일 해제됐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환자와 간호사 등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해당 병동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중이었던 환자와 의료진이 PCR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최종 판정돼 격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노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껏 구한 일자리도 위태로운 사례가 많은데 제도적 안전장치나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연말 문을 연 가정 간편식 무인 매장입니다. 이곳엔 지역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그리는 자활 근로자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응대하고 하는 일들이 제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해보니까 참 이런 게 제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인 매장 바로 옆 식당은 자활 근로자 4명이 운영합니다. 홀로 사는 꿈을 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코로나19가 소비 패턴까지 완전히 바꾸면서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홀에 손님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배달 포장 위주로 하긴 하는데 이제 다른 데서도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칠곡군에서 최근 3년간 경제적 자립을 이룬 자활 근로자는 겨우 9명에 그쳤습니다. 현재 칠곡군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자활 근로자는 100여 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의 홀로 서기가 더 힘들어진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활동 반경에 있는 이웃들의 관심도 절실해졌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서 저소득계층과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탈수급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올해 구미 지역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대체로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구미산단 수출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올해 수출 전망을 조사했는데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진입과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구미 지역 수출은 지난해 296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6억 3,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0.6% 증가해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딸기가 179.5%, 배 22.3%, 포도 20.6%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늘었고 전력적으로 추진한 시장 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러시아와 홍콩, 인도네시아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구미시 의회가 6일 법무법인 로하스 소속 지효준 변호사를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지효준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왜곡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언론중재 조정 신청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 김재상 구미시 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문 변호사 역할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주군이 참외 막걸리 성취를 출시했습니다. 이 막걸리는 성주 참외 착즙 주스를 쓰며 성주군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8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설 이후에는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은 고급형 참외 막걸리 성참 외주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고령군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지산동 고분군 정비를 위해 국비 8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이를 통해 올해부터 고분군 제268호분 발굴조사와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68호분은 고분군 중턱에 있는 대형문으로 5세기 말 대가야 고분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2020년에 32명보다 25%가 감소했고 최근 3년간 평균보다도 17%가 줄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안전속도 5030 시행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게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됐습니다.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17,000여 그루가 심어져 경부 고속도로 인근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입을 막고 탄소 흡수원 역할도 합니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숲 인근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구미시 지산색강에 백조로 불리는 큰 고니 천여 마리가 날아와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산색강에서 월동하는 큰 고니 개체수는 2004년 10마리에서 2012년 300여 마리, 올해는 천여 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멸종위기종 2급인 큰 고니 보호를 위해 겨울철 생태환경 보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을 앞두고 도내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이 강화됩니다. 경북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민간 합동점검반을 도내 전역에 투입해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6,7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인데 특히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이 없는 곳은 보다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허가신고 적법성과 유통기한 경과 여부, 둔갑 판매, 이력제 준수 실태 등으로 중대 위반업소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여자배구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페퍼저축은행을 제물로 파주계 1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광주 원정에 나선 도로공사는 켈시와 박정아, 배우나 등을 활약에 힘입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챙겼습니다. 한편 도로공사의 이번 12연승은 여자배구 V리그 올 시즌팀 최다 연승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김천시는 새해 첫 이달의 기업으로 주식회사 대정을 선정했습니다. 대정은 김천일 일반산업단지 3단계 첫 입주 업체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면 김천시청의 회사기가 한 달 동안 개항이 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7일 대구 경북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한낮 기온 7도에서 8도 선을 보이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